자, 반갑습니다. 벌써 확률과 통계 중단원, 2단원이고 54쪽 공부해 보겠습니다. 벌써 3분의 1 한 거야. 자, 이 2단원, 중단원의 이름은 확률입니다. 확률. 자, 우리 현실 속에서 확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뭐냐면은 뭐 복권에 당첨될 확률 또는 오지선다인 문제에서 내가 임의로 찍었을 때 정답을 맞출 확률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확률은 퍼센트랑 관련이 있고 그 퍼센트는 100%가 무조건 일어나는 거, 0%는 절대 안 일어나는 거, 그리고 50%는 확률이 반반인 거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 퍼센트라는 거를 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00%다. 그럼 얘를 그냥 1이라고 했잖아. 50%면은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그리고 10%면은 10분의 1이지. 요 정도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100%가 1이고 이제 그거보다 낮은 퍼센트를 1보다 작은 숫자, 분수로 표현을 좀 했었지, 또는 소수로 표현을 했고, 그게 이제 초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자, 근데 여기 확률과 통계, 자, 단원 이름 자체, 그 과목 이름 자체가 확률과 통계니까 사실은 1단원 경우의 수는 이 2단원인 확률과 3단원인 통계의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베이스 정도였어. 그래서 2단원부터 확률부터 좀 더 수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 초반 개념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적당히 이해를 하면은 문제 바로 풀리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즉 여기는 개념 배운 다음에 틀리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정도로 수정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 확률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확률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집합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집합적으로. 자, 집합적에서 집합이 뭐야?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배웠지. 집합이라는 거. 요런 기호들 있었잖아. 그치? 요런 기호. 중괄호. 그래서 이 집합이고 원소고 이런 걸 표현을 했었잖아. 그래서 집합과 원소에 대한 우리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공통수학 2까지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 확률을 집합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림, 벤 다이어그램 오랜만에 보지. 벤 다이어그램 또는 원소날법 이런 식으로 어, 그 확률을 표현을 할 거고, 자,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앞면이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주사위가 아니지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 보통 2분의 1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 또는 50%라고. 근데 그거를 수학적인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다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발문 자체는 한글로 써 있고 또는 영어로 써 있기도 해. 그런데 그거를 뭐 수식으로 쓰고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다루려면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든 어떤 숫자로 표현하든 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뭐 주사위를 던질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거를 그냥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고 그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기본적인 계산들 한 다음에 되게 어려운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나중에 통계에서 배우는 것이 요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라 할 때 5천만 명 중에 11%, 50만 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 표본에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선거 결과를 예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50그 1%인 50만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투표를 분석한 다음에 이 50만 명의 투표와 5천만 명의 투표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하고 싶단 말이야. 3단원에서. 지금 근데 그런 내용을 하려면은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 통계 또는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새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확률의 뜻이라는 맨 처음 단원에서
이 확률을 다루는 맨 처음 시간에 그 용어를 좀 새로 규정을 할 거야. 즉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직관적인 내용들을 수학적인 용어로 정리하고 새로 생각해보는, 새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좀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쌤이 수업을 하기 전에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해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를 다룰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이 길었고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자, 그리고 쌤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암기하고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자, 주사위를 던진다 또는 동전을 던진다. 그런 이런 확률을 내가 실험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기 전에 내가 뭐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하나? 근데 그 뭐가 뭐냐면은 시행이라 그래. 시행. 확률을 실험하는 또는 확률을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그래서 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봐봐.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잘 기억해. 같은 조건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야 돼.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합니다. 자, 시행이란 조건이 굉장히 많아. 첫 번째, 같은 조건이어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100만 원, 뒷면이 나오면 네가 100만 원이라고 그런 도박이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던진다면은 나는 최대한 앞면이 나오게끔 던지고 싶겠지. 왜냐면 앞면이 나오면은 내가 100만 원 얻으니까. 그래서 던질 때 살짝 이 회전수를 고려해서 적당한 높이에서 던졌을 때 내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어떤 특정 그 각도나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연습한 다음에 이제 너랑 나랑 뭔가 공평한 게임처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딱 예측해서 앞면이 나올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지. 그런 게 확률이 되면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행이라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그 결과가 우연이 돼야 돼. 어떤 의도성이 들어가면 안 돼. 즉 문제에서 나오는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같은 거는 누가 던져도 항상 같은 확률이 나오게끔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은 면이 6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겠지.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우연하고 조건이 항상 같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야. 시행.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확률을 다루기 전에 그 시행이란 걸 얘기하는데 그 시행이 이런 의미다 라고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결과 하나하나를 사건이라 그러고 그리고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요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집니다. 그랬을 때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그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 있어? 1부터 6까지 있지.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그 주사위의 그 숫자, 주사위에 써 있는 그 면에 써 있는 숫자를 이 표본 공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전부 전 시행들의 결과들을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즉 1의 눈이 나오면 1, 2의 눈이 나오면 2, 6의 눈이 나오면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다 라는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동전이라면은 동전을 던져. 그럼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 자, 이거 꼭 숫자가 나오지 않아도 돼. 뭐 알파벳이든 한글이든 기호든 나와도 돼.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 시행에 따라 시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중에서 그 부분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1부터 6까지 원소가 6개 있잖아. 6개 중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골랐을 때 또 새로운 부분 집합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런 걸 사건이라 하고, 특정한 사건을 내가 지칭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걸 A라고 하면은 걔는 1, 3, 5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숫자만 쓰지 말고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 집합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쌤이 이제 뒤에서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로 사건들을 좀 설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집합이 편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 토대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사건의 별표 치고, 근원 사건, 일단 표본 공간이랑 근원 사건의 별표 칩시다. 근원 사건은 이 사건은 사건인데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표본 공간이 S가 1부터 6이면은 근원 사건은 하나하나 1, 2, 3, 4, 5, 6 걔네들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원소가 하나인 한 개인 부분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원 사건 맞아.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1부터 6까지 모두 모아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전사건이라 그래. 전사건.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온다. 절대 안 나오잖아. 그런 거를 이제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그리고 보통은 표본 공간 자신과 같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고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시행, 확률을 구하기 위한 어떤 액션, 그거를 시행이라 하고, 그 시행을 표본 공간과 사건, 근원 사건 같은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이제 확률의 첫 시간의 개념입니다. 자, 좀만 더 해볼게. 그리고 사건이 2개 이상이 펼쳐져.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표현해 볼 거야. 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주사위를 한번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그냥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대충 식으로 써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얘네를 우리가 약속한 것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증명처럼 써보는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써 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1번 표본 공간.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은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오겠지. 그래서 표본 공간 S를 1, 2, 3, 4, 5,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아?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두 번째. 자, 사건 A를 내가 규정을 할게. 근데 이렇게 할게.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놓을게. 그리고 A 자체도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표본 공간의 원소들 6개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세 번째.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알파벳은 내가 지정하는 거야, 문제에 따라서. 그럼 걔는 직관적으로 1, 2, 3,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자, 나오거나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거나는 5월이거든. 그래서 얘는 외워놔. 그래서 합집합이야. 즉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라는 눈이 나왔어. 그럼 얘는 짝수는 아니지만 A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B에는 포함되지. 그러면은 요 문제의 그 조건에 부합이 돼야 안 돼. 자,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되잖아. 즉 짝수는 아니지만 6의 약수의 눈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이 나오면은 만족을 하는 거지. 반면에 4가 되면은 4는 짝수이면서도 6의 약수니까 둘 다를 만족하니까 무조건 되겠지. 근데 5면은 짝수도 아니고 6의 약수의 눈도 아니니까 안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A 집합에 포함되거나 B 집합에 포함되면 되잖아. A에 포함되거나 B 집합에 포함되면 됨.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나란 말이 붙으면은 합집합이야. A 합 B에 대한 얘기라고. 즉 A든 B든 그 두 주머니 안에 하나의 원소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제 합집합을 묻는 거기 때문에 A와 B의 합집합 다 써버리면 되겠지. 1, 2, 3, 4, 6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확률이라는 것은 P거든.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로 표현해. 자,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 분의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6분의 5라고 하면 되겠지. 표본 공간 선생님 근원 사건이라 그랬나? 미안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합 B 특정 문제에서 묻는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그 모든 경우를 5개라고 할 수 있잖아. 이게 5개지, 그치? 그래서 6분의 5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봐봐. 야, 이런 질문을 누가 못 풀어.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2, 4, 6. 6의 약수니까 1, 3, 1, 2, 3, 6. 그러면 얘 뭐 좀 중복을 생각해서 쓰면은 1, 2, 3, 4, 6이니까 6개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5만 안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5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야. 그 너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확률과 통계 어차피 이제 수능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깊게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풍산자라는 기본 교재를 공부한다고 얕은 게 아니야. 이걸 풀더라도 풍산자라는 교재를 풀더라도 제대로 쌤이 얘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다 네 걸로 만들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공부거든. 그래서 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요 문제를 누가 못 풀어? 답은 낼 수 있잖아. 근데 답을 내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알겠지?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끊을 거고 이제 뭐 합사건, 곱사건 이 얘기를 좀 하고 두 문제 간단하게 푸는 거는 이제 뒤에서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쌤이 뭐 18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내용들을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